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근 사변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이번 경성에서의 사변은 작은 문제가 아니므로 일본국 대황제는 누구를 파견하고 대조선국 군주는 김홍집에게 위임한다. 이게 포인트가 잘 안 되는 것 같죠? 아래를 읽어보니까 이변에 피해를 입은 일본인의 유가족 그리고 상인들에 대해서 조선국은 11만 원을 지불한다 라고 해서 일본인에 대한 배상이 규정되어 있고요. 아래가 더 포인트가 되죠. 일본 공관을 신축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갑신정변에 대한 이야기죠. 급진교합파가 우정국 축하연을 계기로 일으켰다. 1884년에 해당하죠. 급진교합파들이 일으키게 되니까 여기에 도와준 게 이제 일본군들이 개입을 하죠. 그래서 온건교합파가 청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청과 일본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쪽에 이제 피해를 입고 이 갑신정변 때문에 나온 거, 일본에서 이제 처음의 약속과 좀 다르게 나오는 거죠. 갑한텐 해가지고 한성조약하고 텐진조약이 이루어지게 되죠. 갑한텐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중에 이제 한성조약에 대한 내용이 우리 제시문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배상하고 플러스 일본의 공사관을 신축한다. 그러면 이제 텐진조약이라는 거는 청하고 일본이 양국이 동시에 군대를 철수를 하게 되고 이후에 파병 시 통보를 한다. 우리 같이 나가자. 그리고 너 나한테 말 없이 혼자 막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걸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동학독립운동 중에서 이제 청군이 먼저 들어오게 되는데 텐진조약을 근거로 일본군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텐진조약이라는 거는 이제 동학독립운동과 이어지게 되고요. 지시문을 살펴보면 이제 사변의 결과라고 하니까 갑신정변의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되겠죠. 자, 1번 읽어봅니다.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됐다. 1880년에 통리기무화문하고 12사가 설치가 돼서 5군영이 2영이 되고 플러스 별기군이 만들어져서 일본인 교관이 들어오게 되죠. 이번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76년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1차 수신사로 김기수가 파견되게 되죠. 3번 이만손 등의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렸다. 81년의 내용이죠. 80년에 2차 수신사인 김홍집이 가지고 온 조선 책략에 반대해서 일어났습니다. 조선 책략의 내용 중에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이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2년도에 조미 수통상조약이 체결되게 되죠. 4번 개화정책을 담당하는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되었다. 1880년에 설치가 되죠. 5번 3일 만에 실패로 끝나 주동자들이 해외로 망명했다. 해서 3일 천하라고 하죠. 그래서 김옥균 등은 이제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읽어봐요.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개화당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근대적 개혁을 추구하였던 가를 다큐멘터리 형식의 동영상으로 제작한다. 장면별 구성의 내용. 박규수 하게 되면 초기 개혁파가 되죠. 박규수하고 뭐 오경석, 유홍기는 이제 유대치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이 영향을 받은 개혁파들이 급진개혁파하고 온건개혁파로 나누게 되죠. 급진개혁파 쪽에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죠. 1884년이 됩니다.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때 거사 장면, 이게 뭐예요?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이죠. 거사 실패 후 주요 인물이 일본으로 망명하는 장면,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사건 하니까 뭐 갑신정변이 되겠네요. 1번 김옥균과 박영효 등이 주도하였다. 그냥 바로 옳은 내용이 나왔죠. 김옥균, 박영효 하게 되면은 급진개혁파에 속하는 인물들이죠. 반면에 이제 뭐 김용식이나 김홍집 하게 되면은 이들은 이제 온건개혁파에 속하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약간 청과 관련이 있는 청에 가까운 쪽이고요. 급진개혁파 쪽은 이제 일본과 가까운 쪽입니다. 뭐 개혁 자체가 그러죠. 청에서 이루어진 양무개혁 그러면은 좀 온건개혁파가 가까운, 그리고 일본에서 이루어진 메이지 유신 그러면 뭐 급진적인 그런 성격이 있게 되죠. 이번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번 구본 신참에 입각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뭐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이죠. 97년에 만들어져서 한일 합방까지 1910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4번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하였다. 1880년이 되죠. 통리기무화문과 12사. 5번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또 한번 암기를 해볼까요? 2차 가보개혁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2차 가보개혁 하게 되면은 두 문자로 홍교사가 지린다. 홍교사 7, 2, 3 이렇게 암기하자라고 했습니다. 홍하면 홍범 14조, 교하면 교육 입국 조서, 그리고 사법권 독립, 7은 중앙이 7부, 23은 8도가 23부로 개편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홍교사 7, 2, 3 하면은 2차 가보개혁에 대한 두 문자가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해놓으면 뒤에서 외우기가 쉽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것은 개화당이 가 당시 발표한 개혁 정강의 일부입니다. 개화당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이 정강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3일 천하로 끝나버리게 되죠. 뭐예요? 갑신정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갑신정변 1884년에 일어났고 급진개혁파들에 의해서 일어났죠. 이 오른쪽 왼쪽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때 발표한 이제 정강 14개조 혹은 뭐 14개조 정강이라고 불리는 내용들입니다. 읽어보니까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어쩌고 대신과 천파는 한문화 의정소에서 회의하고 왕에게 보고한 후 정령을 반포에 시행할 것 하는데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하고 청해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할 것. 그럼 뭐예요? 청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좀 친일적 성격이 있죠. 이때 친일적 성격이란 거는 이후에 일제 강점기 때 그때 뭐 친일이냐 반일이냐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르죠. 청이든 일본이든 우리 옆에서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때 뭐 친일 행위 그런 거랑은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청에 가까운 것 이건 이제 온건개파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는 거죠. 대원군이 왜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하냐 이런 주장이 왜 나오는가 하면 이모군란 때 책임자로 청에 압송된 게 대원군이죠. 대원군이 돌아오게 한다. 이 맨 윗줄로부터 힌트를 얻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니까 갑한텐 이렇게 외우고 있죠. 갑신정변 관련된 거 한성조약과 텐진조약. 일본에 그냥 답이 바로 있죠. 한성조약이 체결됐다. 일본의 공사관을 신축하고 배상을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면에 이제 텐진조약 하면은 청군과 일본이 동시에 철군하고 파병을 할 때 양측 상대방에게 통보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번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됐다. 초기 개화 정책인 1880년 통일기무함문하고 12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5군영이 2영이 되고 플러스 별기군이 창설이 되죠. 한번 부산 외 두 곳에 항구가 개항되었다. 부원인 해가지고 부산과 원산 그리고 인천이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차례로 개방되게 되죠. 부산은 경제적 목적, 원산은 군사적 목적, 인천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개항이 됩니다. 4번 김윤식이 청해 영선사로 파견되었다. 이거는 80년대 이후에 이제 81년에 와가지고 청해는 영선사 그리고 일본에는 신사유람단 혹은 조사시찰단이라는 사람들이 암행어사 신분으로 파견이 되죠. 5번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통일기무화문이 설치되었다. 1880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우리 문화원에서는 현장 답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영국군 묘지, 러시아 견제를 구실로 무단 점령한 영국군의 묘지 하게 되면은 1885년에 고문도를 무단 점령한 고문도 사건이 되겠습니다. 해밀턴 항이라고 명명했다. 신사적이었다고 그러죠. 물품을 가져다 쓰면 거기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임병찬 순집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독립운동가 임병찬이 유배되어 순고한 것을 가리기 위해 세운 비. 임병찬 하게 되면 최익현하고 엮어서 좀 생각을 해주자. 최익현의 제자가 임병찬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의병운동과 관련돼서도 한번 나올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독립의군부와 관련돼서도 또 언급이 되기 때문에 임병찬은 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뭐 검은도니까 답은 당연히 뭐 다가 되죠. 이 중에 이제 뭐 거제도 그러면 6.25 때 수용소가 있던 지역이고요. 휴전 협상을 할 때 그 이승만이 일방적으로 이제 포로를 석방해버리고 그러죠. 휴전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북진 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나머지 뭐 진도하게 되면 뭐 삼별초가 배중손 정도. 그래서 뭐 그렇게 특이한 내용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냥 거의 주는 문제죠. 점수도 1점짜리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봅니다. 빗줄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보세요.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이런 건 모르죠. 영국이 함대를 보내 조선의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했던 하면 뭐 거문도 사건이죠. 2년 정도 지내다 갔다. 해밀턴 항이다. 1885년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냥 연도만 알고 있으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94년 하게 되면 이때 동학독민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러일전쟁 이후에 이제 승기를 잡고 05년도에 이제 을사조약이 맺어지게 되고 을사늑약이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조약이라고 하든 늑약이라고 하든. 그리고 이 이후에 점차 하나하나 잠식이 되더만 1910년이 돼가지고 국권 피탈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게 되죠. 뭐 전혀 어려운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